이번 페이지에서는 단면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모멘트는 단면 1차 모멘트와 단면 2차 모멘트 등이 있는데요. 우선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모멘트 어쩌고 나왔죠? 모멘트가 나왔다는 말은 우리가 배웠던 그 모멘트 개념을 사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데, 단면 1차 모멘트는 무게중심 또는 도심을 찾기 위해 주로 쓰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무게중심보다는 도심을 찾기 위해서 쓰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다. 이 물체, 이 그림에서 이 면적이 있다면 이 면적의 중심 지점이 어디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난 거는 정 가운데가 중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가 중심이냐, 그것을 알아내는데 이런 단면 1차 모멘트라는 게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체가 두께가 일정하고 밀도가 일정하다면 그 그림에서 중간점이 무게 중심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물체라면 이 도심을 찾으면, 도심이 그림의 중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그림의 중간을 찾으면 그게 무게 중심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겠죠. 자, 그것을 설명에 앞서서 좀 더 설명해 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 이 경우에 이 윗면을 우리가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 예를 들어서 무게가 예를 들어서 힘으로 작용한다면, 이 무게가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 힘을 알기 위해서는 면적을 알면 이 높이, 예를 들어서 h가 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v는 a 곱하기 h죠. 그리고 그러니까 v가 부피죠. 그리고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죠. 즉 질량은 면적 곱하기 h 곱하기 밀도죠. 그죠? 그리고 이놈의 무게가 즉 힘이 되겠죠.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즉 면적 곱하기 h 곱하기, 그러니까 높이 곱하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게, 즉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제가 지금부터 면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제외한 이 높이 곱하기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거를 뭘로 할까요? 이게 잡다구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잡다구리의 앞 글자를 따서 죄라고 붙입시다. 다시 말해서 무게, 즉 힘은 면적 곱하기 죄이다. 잡다구리의 죄이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은데, 얘하고 똑같은데 면적이 예를 들어서 2배로 늘어났다. 윗면적. 그리고 높이와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물론 똑같겠죠. 이 높이가 좀 다르게 보이는데 이렇게 높이가 똑같다고 칩시다. 옆에 거고. 그러면 이게 2A가 됐죠. 그럼 얘의 무게, 즉 얘의 힘은 당연히 이 A 대신 2A가 들어가서 2AJ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면적만 알면 나머지 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면적의 무게, 즉 힘이 비례한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일단 그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2차원을 보겠습니다. x, y고, 자,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뚫고 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Z라고 할게요. Z.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이런 물체들은 모두 아까 얘기했지 높이, 밀도, 높이와 밀도, 그리고 중력과 속도가 다 J로 일정하다. 그리고 이 H, 높이 방향이 이 Z 방향이다. 높이 그 방향이 이 Z 방향이다 하면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 면적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면적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면적의 한가운데 무게 중심이 있고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안쪽으로 예를 들어서 중력 방향이다. 그러면 힘 W가 여기서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이 X축의 기준으로 여기에 이 W가 모멘트를 만들겠죠. 그죠? 그 모멘트가 이 W만큼 그러니까 W고 그리고 여기서 거리 얘를 D로 합시다. 그러면 이놈이 만들어내는 모멘트는 무게 곱하기 D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것만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옆에 한 개 내가 더 붙였어. 근데 이게 면적이 A였다면 이거는 1.5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만드는 모멘트는 똑같이 아까 거리가 D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W였으면 얘는 1.5W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2.5W 곱하기 D 이만큼의 모멘트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위에다가 얘하고 똑같이 생긴 거, 밑에 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면적이 A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무게가 W겠죠. 무게가 W로 주어졌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까지 2D라고 합시다. 2D. 그러면 지금 밑에 거 요 두 개는 2.5WD였죠. 모멘트가. 근데 이번에는 이놈만 모멘트가 얼마냐? W 곱하기 2D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2WD가 됐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4WD가 됩니다. 이거 좀 지점을 한데 다 지워버리네. 자, 지우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닌데. 자, 지웠습니다. 그래서 4.5WD였죠. 4.5WD가 됩니다. 4.5WD가 됐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더해서 다 더한 게 4.5WD였죠. 여기서 우리가 무게만 놓고 보면 여기 W, 여기 W, 여기 1.5W였죠. 그럼 무게만 놓으면 3.5W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 나눌 거예요. 나누면 3.5W에 4.5WD죠. 계산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뭐 1. 얼마가 될까요? 1.3 W는 캔슬되고 D가 되겠죠. 그래, 이 1.3 WD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D였죠. 여기서 2D였죠. 색깔을 좀 바꿀까요? 그럼 1.3은 이쯤에 있을 거네, 이쯤. 이렇게 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는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 전체를
놓고 따진다면 이 전체 피스를 전체 물체를 놓고 따진다면 전체 물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3.5W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모멘트를 각각 이 세 조각의 모멘트를 다 합친 거랑 이 전체가 되었을 때 움직일 때 모멘트가 같은 곳이 얘의 무게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각각은 각각의 무게 중심이 있죠. 그래서 그 무게 중심에서 각각의 쪼가리들이 모멘트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각각이 발생하는 모멘트나 이 전체가 발생하는 모멘트는 사실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의 경우에는 이 전체 무게는 어디서 모멘트를 계산해야 되냐? 이 전체의 무게 중심인 지점에서 거리, 그러니까 모멘트를 계산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구했던 1.3이라는 거죠. 1.3.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모멘트를 다 구하고 그리고 전체 무게를 나누면 무게 중심, 이 전체의 무게 중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전에 지금 이 니은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 모양은 무게 중심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네모는 누가 봐도 무게 중심이 한 가운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색깔을 좀 더 바꿔볼까요? 이놈을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네모로 만들 수 있죠. 그럼 각각 무게중심은 다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쪼가리들의 모멘트를 구하는 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이용하면 전체는 무게 구하기는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남은 그러니까 전체 무게 중심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단면 1차 모멘트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랑 면적이랑 무슨 관계냐?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전체 모멘트에 전체 무게를 나눴죠. 그래서 뭐 모멘트는 무게 곱하기 각각의 무게 곱하기 d였고 여기에다가 이걸 나눠주면 이게 무게 중심의 그 거리였죠. 그 무게 중심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아까 전에 이걸 설명하면서 이거는 A 곱하기 잡다구리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 모멘트에서 전체 모멘트의 전체 무게를 나눌 때 이거는 사실 J가 밖으로 나가죠. 전체 무게에서 A 전체 넓이. 그리고 이것도 이 모멘트라는 것도 전체 무게에 각각의 무게에 각각의 D. 아 이거 아래 첨자가 정밀하게 잘 안 써지는데 자 이것도 어차피 여기에 이놈이 이게 또 밖으로 이 잡다구리의 J가 요 놈이 밖으로 나가죠. 그래 A 뭐 I라고 합시다. 각각을. 그래서 J A 즉 이거를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넓이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다구리는 다 일정하다. 높이하고 밀도하고 중력가속도는 다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넓이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니은자 이 위에 있는 이걸 다루는 게 그림의 중간을 구하는 그림의 중심을 구하는 그러한 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뭐 높이, 뭐 잡다구리 이런 것을 고려했냐 하면 사실 넓이하고 모멘트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무게, 즉 힘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멘트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멘트로 계산하면 이러한 게 유도가 됐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 어떤 면적의 중심도 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거치지 않는다면 모멘트가 의미가 없죠. 그죠? 이렇게 힘으로 작용해야지, 무게 또는 힘으로 작용해야지 모멘트라는 게 발생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가정을 해서 이 잡다구리한 것을 날리면 면적으로만 우리가 그림의 중심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아까 전에는 이 X축을 기준으로 이 거리만 구했죠.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어떤 다른 거리를 구하면 이 중간을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이 그림의 중간인 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아까 구했던 것처럼 모든 면적과 그 거리 각각을 예를 들어서 니은자면 이걸 나눠서 각각의 면적과 기준점에서의 거리, 각각의 면적과 기준점에서 거리, 각각의 면적과 기준점에서 거리, 그거를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면적을 거리의 기준 축에서의 거리, 전체 면적을 나눠주면 기준 축에서의 전체 면적에 관한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X축과 Y축 각각을 해주면 그림의 중심을 찾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 전체가 밀도와 높이가 같다면 그게 무게 중심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모멘트의 평형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한 물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모든 부분이 다 어떤 모멘트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물체가 전혀 다른 거동을 보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멘트는 각각의 모멘트가 기여한 것과 똑같아야 된다. 그러한 의미로 이 단면 1차 모멘트가 유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차 단면 2차 단면 2차 모멘트인데요. 이것은 1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물에 요 각각을 여기서 여기까지 D를 이 A에다가 곱했잖아요. 곱하기 A. 이거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더한 거죠. 그죠? 1, 1, 2, 2 이런 식으로 더하기 A 3, 3 이렇게 다 했던 거죠. 근데 단면 2차 모멘트는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하냐? 모멘트는 뭐 힘에다가 D를 곱한 이게 모멘트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제곱을 곱한 건 모멘트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따져서. 근데 이것은 제곱을 하고 이름을 2차 모멘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2차로 나타나냐? 그것은 뒷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면 2차 모멘트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을 좀 해보자면, 단면 2차 모멘트는 아까 1차 모멘트는 도심을 찾는 데 쓰인다 그랬죠. 2차 모멘트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물체가 휨 또는 처짐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거랑 이 판때기랑 똑같이 생겼죠. 똑같은데 얘는 세워놨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눕혀놨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누가 생각해도 이게 이거보다 덜 휘겠죠. 덜 흰다. 근데 같은 물체인데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왜 이렇게 어떤 건 잘 휘고 어떤 건 잘 안 휘냐, 그 이유를
이 단면 모멘트가 이유까지 설명하지 모르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어떠한 게 잘 휘고 잘 안 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이 네모나게 생긴,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는 긴 방향을 H라 하고 짧은 방향을 B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의 단변의 2차 모멘트는 I, 이거는 12분의 BH 3승이라고 계산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BH 이렇게 주어졌죠. 어떤 값이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값이 주어질 건데 여기서는 B가 작고 H가 크죠.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보세요. 가로가 B, 가로가 좁죠. 그리고 세로가 H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붙여놔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실제 계산은 단면에 가로를 B로 하고 세로를 H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1이라고 하고 길이를 3, 이게 1cm고 세로 높이를 3cm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B에 1만 들어가죠. 근데 H는 3이잖아요. 3의 3승이 9죠. 10이면 12분의 9일 거예요. 이 1의 경우는 12분의 9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자, 가로가 3이고 세로가 1이죠. 다시 말해서 I는 이 가로가 3이었죠. 3으로 늘었지만 세로가 1이었죠. 그래 1의 3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12분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똑같은 물체지만 단면 2차 모멘트는 얘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더 크면 클수록 잘 안 휜다는 그러한 성질을 보입니다. 물체가. 그래서 얘가 더 잘 안 휜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체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랑 이런 물체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죠? 요거 각각 식에 집어넣으면 얘는 I가 얼마나 하고 얘는 I가 얼마나 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을 한 게 I가 더 크면 이게 더 튼튼한 거고 이 모양을 한 게 I가 더 크면 얘가 더 튼튼한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단면 2차 모멘트는 물체가 휘거나 처지는데 얼만큼 더 잘 저항하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